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모두와 잘 지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일까? 많은 이들이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활발한 사회생활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명한 이들이 어떻게 고독을 즐기며 진정한 자유를 얻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수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사실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미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은 개인이 혼자 있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경향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진정한 자신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며 외부의 시선보다는 내면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창조의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먼저 고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시선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홀로 있는 것을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혹은 실패한 사람의 특징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홀로 밥을 먹는 것도 불편해하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것이 진정으로 불행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 시선이야말로 우리를 스스로 고독에서 멀어지게 하는 주범은 아닐까요? 한 사상가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자신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내면의 빈곤함 때문은 아닐까요? 이 사상가는 외로움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며 고독은 자기 충만함에서 오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즉, 외로움은 외부의 자극으로 채워져야 하는 빈 그릇과 같고 고독은 이미 가득 찬 그릇의 고요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화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됩니다.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이 인기가 많다는 증거가 되고 혼자 있는 것은 어딘가 부족하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지향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으로 내몰며 진정한 행복과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친구의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외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는데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충만해진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이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고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깁니다. 이러한 자기 충만함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타인의 존재 유무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독립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이들이 고독을 즐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한 학자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위대한 사상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창조의 원동력이자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나의 진정한 욕망과 두려움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이러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안겨주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독서와 사색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드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현명한 이들은 독서를 통해 수많은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합니다. 특히 홀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사색하는 시간은 내면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사상가는 독서는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독서와 사색은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책 속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다른 이의 삶을 간접 경험하고 그들의 통찰을 빌려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지혜의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독 속에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형태의 사회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위대한 사상가들과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적 유대감은 결코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정원을 가꾸는 등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취미는 고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선사하며 창조적인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한 사상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성을 발현하는 것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내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흥미를 위해 몰두하는 시간은 영혼을 살찌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자는 유배지에서 차를 끓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차를 고르고 물을 끓이고 잔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는 고요함과 평화를 얻었으며 이는 그의 창작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소소한 취미에 몰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자신과의 대화를 촉진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숲길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혹은 그저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포용합니다. 현명한 이들은 자연 속에서 삶의 순리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금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도시의 소음과 인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자연 속을 거닐며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를 듣고 풀 내음을 맡으며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은 오감을 일깨우고 마음을 정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한 사상가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의 영원함과 변화를 보았고 이를 통해 인간사의 덧없음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자연과의 깊은 교감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고독 속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우주와 연결된 듯한 충만한 감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은 고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를 내면의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한 사상가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명상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단순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짧게라도 명상하는 습관은 하루를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고독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내면의 지혜와 통찰력을 발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는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관계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오직 자신에게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때로는 홀로 서는 것이 더 많은 자유와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린다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집착을 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관계들도 존재합니다. 현명한 이들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용기를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든 정신적인 공간이든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고독을 즐기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공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곳이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성역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 사상가는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서재를 만들고 그곳에서 학문과 사색에 몰두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공간은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자신만의 방,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평화로운 상상의 공간은 당신에게 안정감과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공간은 당신이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창조의 요람이 됩니다. 8번째,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알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시키고 비교하게 만들며 내면의 고요함을 방해합니다. 현명한 이들은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멀리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진정한 고독의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며 잃어버렸던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사상가는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싹튼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함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9번째,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상가는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든다고 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가, 명상, 산책, 스트레칭 등 자신의 몸에 이로운 활동들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고독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며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과정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정말 친구가 전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숫자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해타산적이거나 표면적인 관계보다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친구는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사상가는 도리에 맞는 삶을 살면 많은 이들이 돕고 도리를 잃으면 적은 이만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식을 따른다면 진정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는 우리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며 굳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진정한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들의 부재로 인해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서 충만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친구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보너스이지 삶의 필수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친구를 두는 것보다 소수의 진정한 벗들과 깊은 유대를 맺는 것이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이를 통해 더욱 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고 물리적인 만남이 줄어드는 시기에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현명한 이들은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탐색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와 독립성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시선과 관계의 숫자에 얽매여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요? 아니면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것인가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의 행복은 타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은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와 충만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홀로 있음을 즐기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평화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당신에게 깊은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당신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향한 성스러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